자, 지수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이 뭐냐면 그냥 이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이제 지수방정식 혹은 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지수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1대1 대응이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성질을 굉장히 많이 써서 문제를 푸느냐, a가 0보다 크고요, a가 1이 아닐 때 우리가 만약 a의 x1승, a의 x2승 이 둘이 같다면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뭐도 같다? x값도 서로 같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유형을 조금 몇 개 다뤄줄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밑이 같도록 변형해주는 작업, 요게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작업이고, 밑이 같도록 변형해주는 작업이 끝났을 때 해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형은 a의 fx승, 그리고 밑이 같도록 변형하면 a의 gx승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질을 이용해서 fx는 gx다, 요거를 풀면 되겠지. 대표적인 예시로 9에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과 27의 x승, 요런 게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밑이 같도록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7은 3의 3승에 x,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3의 3x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3x다. 따라서 뭐 x는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지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예요. 괜찮지? 두 번째로는 당연히 치환이 있어요. 치환. 요건 조금 복잡하죠. 치환은 복잡하고 우리가 함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다뤄봤겠지만 치환할 수 있는 형태의 지수 방정식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특히 지수 방정식을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은 뭐야? 당연히 치환한 문자의 범위죠. 치환한 문자의 범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 지수함수는 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ax승을 통째로 t로 치환했을 때 그것은 함수값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값도 당연히 제한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2의 x 플러스 2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3은 0이다.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구해봅시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시고요. 요거는 치환을 적절히 할게요. 어떻게? 2의 x는 t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우리가 x에 대한 범위의 제한이 없더라도 2의 x라는 놈 자체는 그 자체로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치환한 문자인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2의 x 플러스 2는 곱하기 2의 2승으로 바꿀 수 있고 2의 2승은 4죠. 4.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지.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확장된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분의 1로 보셔야 되고요. 플러스 3은 0. 이래야지 본격적으로 t로 치환할 수 있겠지. 그럼 4t 빼기 t분의 1 플러스 3은 0이고, 자, 양변에 t를 곱합시다. 그러면 4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내가 적절히 인수분해 해주시면 4t 마이너스 1에 t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결론 t는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답 2개 하면은 큰일이 나신다고. 왜? 우리 여기에 제한 조건을 줬죠. t는 0보다 커야 돼. 왜? t는 2의 x니까 2의 x는 0보다 크잖아요. x에 무슨 값을 집어넣든 간에. 그쵸? 그게 지수함수의 치역이었으니까 따라서 t는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 4분의 1이어야 된다 해서 답 4분의 1이라고 써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t 값이니? 아니죠. x 값이죠. 여기서 이것까지 해줘야지. t는 사실 2의 x였으니까 2의 x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했던 1번 밑이 같도록 변형해준다 라는 작업을 거쳐서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요건 확장된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지수 방정식이고, 자 이렇게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90%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문제는 2차 함수 형태로 바뀌어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 형태로 바뀌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지수 방정식에서 AX는 T, 이런 걸 AX는 T로 치환해서 그러면 치역이 0보다 크니까 T는 0보다 크고요.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얻었을 때 만약에 중요해. 두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에 실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칠게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이 지수 방정식의 실근, 즉 x값이 만약에 2개라고 치면 알파, 베타라고 치겠다는 얘기야. 괜찮죠? 지수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2개가 나온다면은 2차 방정식, 내가 t로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자연스럽게 A의 알파승 그리고 A의 베타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 왜냐하면은 내가 AX를 T로 치환했는데 지수 방정식의 실근, 즉 X 값이 알파 아니면 베타가 답이래. 그럼 당연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A의 알파, A의 베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있는데, 두근의 합은 의미가 조금 없어요. 왜? 결국 A의 알파 더하기 A의 베타가 되는 거잖아. 밑이 같은 두 지수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순 있겠지만 A의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두근의 곱이 조금 의미가 있겠지. A의 알파승 곱하기 A의 베타승은 우리가 근과 계수로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밑이 같은 두 요런 형태의 곱의 계산은 지수의 덧셈이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쉽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누굴 통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의해서. 됐죠?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예시를 드는 게 간단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 4x-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예시를 듣는 거야.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란 얘기는 x값의 합을 구하란 얘기고 어쨌든 치환 형태가 떠올라야 되니까 우리가 2의 x는 t라고 치환하면서 t의 값의 범위는 x에 대한 범위의 제한이 없으므로 0보다 크다라고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3t 왜냐면 4의 x는 2의 2x죠. 2의 2x는 이제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내가 얘가 실근이 두 개면서 그 근들은 각각 0보다 큰지 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건 문제 특성상 만약에 근 중 하나가 0보다 작아서 그게 안 나오면은 얘의 두 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지? 엄밀하게 따지면 얘를 조금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조사한 다음에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 특성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내가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생각할 수 있어. 두 근의 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근의 곱은 1이에요. 두 근의 곱은 1이다. 요게 왜 중요하느냐?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x가 알파랑 베타니까 t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각각 뭐가 된다?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근의 곱은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되는 거고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이게 1이래. 근거 계수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어야만 한다? 0이어야만 되겠죠. 그지? 왜냐하면 1은 2의 0승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니까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몇이 된다? 자연스럽게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수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로 비슷하게 방정식을 다뤘으면 사실 부등식 다루는 거는 똑같아요. 부등식 다루는 건 똑같고 그냥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은 이거죠. 밑이 a가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우상향으로 증가이기 때문에 a의 x1승과 a의 x2승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a의 x2승이 더 크다면 그 말은 즉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 왜? 함수값이 크면 x값도 크다. 그게 우상향의 특징이죠. 그지? 근데 반대로 밑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x1과 ax2승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 ax2승이 더 크다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x1이 더 크다. 이게 우하향 그래프의 기본적인 성질이지. 요걸 이용하는데 지수 방정식과 다른 점은 지수 방정식은 두 등식 좌변 우변에 밑을 같게 해주는 게 핵심이었으면 지수 부등식은 밑을 같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도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복잡한 점이겠죠. 괜찮지?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언제든지 지수 법칙의 확장을 이용해서 밑이 1보다 큰 상태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한테 2의 x 플러스 1승이 8보다 큰 요거의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지수 방정식에서 언급했던 포인트랑 똑같이 밑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2의 3승 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밑이 1보다 큰 2로 변형이 됐으니까 우리가 x 플러스 1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9분의 1의 x승 요게 27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밑을 같게 하자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2x고요. 얘는 3분의 1의 3승이야. 따라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2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을 내리셔도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자칫 잘못하면 계산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은 때는 무조건 어떻게 변형해준다? 지수법칙 확장을 통해서 요게 베스트야. 이렇게 풉니다. 밑을 3분의 1의 2x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의 마이너스 2x승 그리고 3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밑이 무조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건 우리가 쭉 써왔어. 이건 쭉 써왔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은 풀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2x가 쌤 근데 저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게 안 익숙한데요 는 자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한 친구들은 요게 좀 더 익숙할 것이다 라는 거에 공감을 할 거예요. 쌤 저는 안 익숙한데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따라서 2로 나누면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찾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할게요. 괜찮지? 자 그리고 이외에도 부등식 다루기의 대표적인 포인트로는 방정식이랑 똑같아. 밑이 같도록 변형해라. 이게 는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바뀔 뿐이야. 치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부등호로 바뀔 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도 따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정도 다룰 수 있고요. 바로 연결해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도 살펴볼게요. 내용이 당연히 비슷해요. 둘 다 1대1 대응이고 서가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역시 방정식 어떤 성질을 쓰느냐. 자 여기서는 지수 방정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진수 조건이죠. 로그의 진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성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합니다.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서 진수인 x1이 0보다 커야 되고 x2도 0보다 클 때 이럴 때만 로그 ax1과 로그 ax2가 만약에 같다면 x1과 x2도 같을 수밖에 없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괜찮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똑같아요. 지수 방정식이랑 밑이 같도록 변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수 로그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밑이 같도록 변형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fx. 뭐 밑이 같도록 변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제 로그 a를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용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방정식에 로그 2의 x-2는 로그 4의 x 요거의 해를 구해봅시다. 요거의 해를 구할 때 로그 방정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수 조건 빼먹으면 진짜 어지러워지거든요. 진수 조건을 무조건 씁시다.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and 0보다도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무조건 2보다는 커야 돼. 이 방정식의 해가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2보다 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어쨌든 우리가 근데 지금 로그 방정식을 다룰 때 밑이 2고 밑이 4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변형해 줄게요. 로그 2의 x-2는 자, 로그 4는 2의 2승의 x인데 여기 있는 밑에 지수는 바깥으로 역수하면서 내려올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2분의 1을 진수의 지수로 넘깁니다. 진수의 지수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 밑이 같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x-2는 x의 2분의 1승이다. 자, 이 2분의 1승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요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면 x-4에 x-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x는 1, x는 4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진수 조건이 태클을 건다 해서 x는 1이 될 수 없어요 해서 x는 4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 로그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 어쨌든 결은 같은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르다. 요 정도. 그지? 당연히 두 번째 형태는 치환이죠.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서는 치환을 할 때 문자의 범위를 생각했지만 로그 AX를 치환할 때는 당연히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로그 AX의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를 조심해 줘야겠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t도 모든 실수, 그냥 t는 모든 실수예요. 왜? 로그 AX의 치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괜찮지?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라면은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x의 전체 제곱 빼기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4는 0. 요거의 해를 구해봅시다. 최대 최소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르다고 했죠, 둘은. 자,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지수에서는 t가 0보다 크다였지만 로그 2의 x는 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t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여기서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었더라면 t의 범위도 당연히 제한이 되겠지만 그런 말은 없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이 2가 내려온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쩐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3이네. 3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자, 물론 여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야.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문제 조건에 맞게 판별식과 근과계수 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t는 4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둘 다 가능하지. 따라서 답은 4 마이너스 1 이다 하면 안 되고,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고 한 건 x값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막판에 이렇게 바꿔주는 것과 4 또는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로그 2의 x가 4란 얘기는 우리 로그의 정의를 거꾸로 써주면 x가 2의 4승이다. 또는 이제 x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로그의 정의를 거꾸로 쓴 거죠. 이렇게 했을 때 16,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따라서 답은 2개, 16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로그 a의 x를 치환하면은 거의 대부분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과계수로 생각할 수 있어. 자, 로그의 치환 형태의 근과계수를 좀 생각해 주면은 우리가 로그 ax를 t로 치환할 텐데, 내가 만약에 이 로그 방정식의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로그 방정식의 근을, 즉 x값이죠. x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t로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로그 방정식의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t는 당연히 로그 a 알파, 로그 a 베타가 되겠지. 알파랑 로그 a의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로그 방정식의 치환된 형태를 근과계수를 쓸 때 두 근의 합이 유용할까, 두 근의 곱이 유용할까? 당연히 두 근의 합이 유용하죠. 여기에서는 왜? 로그의 계산 성질 때문이죠.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로그 a 알파, 로그 a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근의 합은 로그 a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로그의 덧셈은 밑이 같을 때 로그의 곱셈으로 바뀌죠. 진수의 곱셈으로 바뀌지.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바뀐다. 즉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의 곱,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고, 요놈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부 다 어떻게 해서 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치환한 다음에 이제 익숙할 테니까 좀 간단하게 쓸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일 테고요. 자, 이렇게 치환했을 때 t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각각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이 의미가 있어주죠.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는 근과계수에 의해서 2가 됩니다. 그렇겠죠. 2가 되기 때문에 자, 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2가 되고, 로그의 정의를 역으로 써주면 알파 베타는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가 로그 방정식의 치환된 형태의 근과계수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괜찮죠? 자, 로그 방정식은 그 지수랑 다르게 한 가지 형태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건 예시로 바로 보여줄게요. 가끔 나오는데 가끔 만약 우리가 x 곱하기 x의 로그 2의 x승 x 곱하기가 아니라 x의 로그 2의 x승은 16이다. 요런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칩시다. 난감해요. 그지? 자, 여기서는 발상이 뭐냐면 양변에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정확히 어떤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승은 로그 2의 16이고요. 로그 2의 16은 우리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16은 2의 4승이니까 4가 되겠죠. 자, 로그를 취했으니까 진수의 지수는 바깥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너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너가 4니까 결론 로그 2의 x는 뿔마 2가 되는 거죠. 그지? 따라서 x가 로그의 정의를 역으로 쓰면 2의 2승이 되거나 또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 4가 되거나 4분의 1이 된다. 됐지? 이런 식으로 로그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과 하나 다른 유형이 더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로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당연히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지수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진수 조건이겠지. 어쨌든 로그를 다룰 때는 진수 조건을 조금 생각해 줘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로그도 우상향 아니면 우하향이에요. 언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일 때. 당연히 밑이 1보다 클 때는 만약 로그 값이 두 로그 값을 비교했을 때 더 크면 당연히 x1이 x2보다 작은 거고요. 놓치지 맙시다. 진수 조건까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0과 1 사이면 로그 값이 크면 반대겠죠? 부등호가. 그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진수 조건 때문에 깔려있는 사실이고요.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들어주면 로그 2의 x-1이 로그 2의 3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발 x1보다 크다 라는 진수 조건 혹은 정의역 이거 깔고 그 다음에 너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오른쪽이 더 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x-1이 3보다 작다 해서 x가 4보다 작다 진수 조건과 결합해서 답을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내리셔야 돼요. 괜찮지? 진수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부등식 쪽도 방정식과 똑같게 밑이 같도록 변형하는 것, 로그 AX를 치환하는 것, 그리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 다 똑같죠. 여기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정도입니다. 괜찮지? 네, 요 정도까지 하면은
방정식과 부등식 얘기도 끝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를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